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가희라고 합니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란 지식재산과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그런 단어로는 의미가 그렇고요. 지식재산이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특허, 저작권, 또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이런 산업권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은 스토리를 갖다가 말로 하는 거, 책으로 하는 거, 영상으로 하는 거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큰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책으로 하면 책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걸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 이런 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총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식재산, 아까 얘기했던 특허와 상표 안에는 그것을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을 하는 데까지 수많은 그 우여곡절들이 있겠죠. 내가 이걸 왜 이 특허를 내게 됐느냐, 발명을 하게 된 어떤 동기도 있고 그리고 또 발명을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원하려고 갔더니 거기 그 출원 담당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거를 막 하는데 막 애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잘못해서 출원을 받아놨는데 이게 막 무효소송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든가 어쨌든 이 특허 제품을 갖다가 생산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금이 모자라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상대에 대해서 투자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상대를 설득을 하려고 할 때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특허가 들어간 제품 하나 안에는 정말로 많은 스토리들이 들어있다. 근데 이게 특허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야. 그래서 값이 다른 거보다 1,000원이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허인데 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와닿는다고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뭔가가 정말로 이게 이런 스토리가 들어있고 그 특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이게 특허가 있는 거고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이것이 당연히 그 정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특허 속에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IP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랑 닮았다 그래요. 즉 말해서 나를 갖다가 상대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그냥 논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증거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스토리로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감동을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하는데 그 원리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인간의 마음 구조가 스토리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그 대표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나랑 비슷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확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축구 경기를 본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랑 일본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한 명도 정말로 그 일본 편 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단합이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동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와 같은 그것이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특히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은 그 어렵다고 하는 지식재산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기술적 요소 아니면은 그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스토리로 얘기를 함으로써 쉽게 전달하고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석사까지는 논문을 문학 논문을 썼고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대부분 저는 이제 시를 전공했으니까 시에 대한 그런 이제 고은 선생님에 대한 그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랄까 너무 그런 문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연구가 많잖아요. 작품 연구라든가.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다른 거 뭐 없을까 이런 거를 찾았었어요. 했는데 그때 그 카이스트에 제가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카이스트에 가서 그 지식재산 전략 최고위 과정 거기에도 있었고 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그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뭐 이런 걸로 있었는데 그때 접한 것이 지식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지식재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했을 때 이게 스토리텔링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는 지금 카이스트 총장님을 계시는 이광용 총장님하고 도곡동에 그 카이스트 캠퍼스가 있어요. 그 캠퍼스에서 전에 그 특허청장을 하셨던 김호원 특허청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특강이 끝나고 나서 총장님, 저 특허청장님, 그다음에 그 박진아 위원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4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저보고 이제 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는 뭐 문학을 했습니다. 뭐 시를 전공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특허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특허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리지 못하고 이것을 잘 그 소위 말하는 기술도 요즘에는 사고 팔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가치를 갖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놓고서는 어렵게 낸 건데 장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롱 특허가 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알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 특허에 만약에 이 날개가 있다면 허를 날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정말로 그 특허 안에 눈물겨운 어떤 스토리들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안다면 결과들을 다르게 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소비자들은 값을 더 지불하고도 그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알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스토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문학의 그 큰 범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내가 논문을 쓰자.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을 지식재산 기반의 스토리텔링 연구가 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리고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허 이야기, 막 그 기술적인 문제, 뭐 과학의 뭐 원리 문제, 막 이런 걸로 막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판사님들이 무슨 소송이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변리사님들이 거기 참석을 하셔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판사님들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특허 판사님들 재판하는 판사님들은 한 곳에서 좀 오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법리를 따지는 그런 게 아니고 가격이 내가 이것이 더 비싼데 왜 비싸? 그랬더니 무슨 특허가 들어갔는데 그 특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와 감동 스토리가 있어. 그런 특허였어?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를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 사람한테 이게 경제적인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내야지만 돼요. 내지 않으면 남의 특허를 베껴서 쓰거나 침범을 하거나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3배씩 물리고 뭐 미국에서는 뭐 6배 물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호 정책과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쓰기는 했지만 제가 지식재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카이스트 지식재산 그 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셨던 박성필 교수님 그분이 이제 그쪽 파트를 집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학 이야기는 그 이상지 지금 이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상지 카이스트 교수님이 과학 파트를 좀 맡으시고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정말 문학인 그 스토리텔링 파트를 맡아가지고서 그래서 같이 감수하고 검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조를 낸 것이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이요. 이 책은 지금 혹시 뭐 학교라든지 어디서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제가 강의하고 저도 그 카이스트 지식재산 대학원에서 뭐 과목은 뭐 0.5학점밖에 안 됐지만 아무튼 이 과목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도 뭐 모든 학생들의 교재로 쓰였죠. 네. 저희들이 지식재산 전략 최고위 과정이라고 카이스트의 최고위 과정에서 8기니까 한 2020년인가요? 그때쯤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발명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젊은 초등, 중등에서 이 지식재산 교육들이 중요한데 얘네들은 어렵고 딱딱한 걸로 그걸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면 재밌고 신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그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재밌게 배우게 하려면 이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협회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2022년 4월 달인가에 저희들이 그 협회 등록증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준비는 참 뭐 한 3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 카이스트에서 그걸 하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 지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계몽 운동처럼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건 널리 알리고 아직도 변리사 그러면 병아리 감별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허청 그러면 아직도 다 알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이 되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부터 지식재산 교육을 시켜요. 근데 우리도 뭐 발명교육이며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에도 우리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시도에 뭐 조례도 만들고 교육청에서 뭐 교육청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적극 앞장서서 국민 시민운동, 계명운동 이런 데를 해가지고서 특히 이제 우리 협회를 통해서 지식재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겁을 딱 내고 저도 아까 그 지식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저 전공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지식재산 강국이라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세계 패권 싸움이 지식재산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하고 얼마 전에 얼마나 미국하고 그 격렬하게 싸웠어요. 트럼프 때. 그때도 보면 이 지식재산권이거든요. 지금 중국에 아직도 페이스북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최근 들어서 버버리 그 모양으로 이만큼 뭐 리본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모든 고등학교 교복, 중학교 교복이 그게 제지가해서 다 바꿔야 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